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세 번째 페이지, 한여름 무더위에 이열치열 매운맛 토크를 장착하고 오신 장준호 셰프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잡다한 미식사전에서는 매운맛의 아이콘 고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추. 셰프님은 뭐 매운 음식 잘 드시는지? 요즘에 뭐 그 말이 있죠. 뭐 맵찔이. 맵찔이. 맵찔이신가요? 또 뭐 매운 걸 좋아하진 않아서 네. 맵찔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편이고 저희 네. 에디터들은 매운 걸 잘 먹어서 저를 맵찔이라 조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식 대표 음식 중에 시뻘건 음식도 굉장히 많고 네.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맵부심이 있다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렇죠. 확실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음식이 좀 매운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매운 편이기 뭐 매운 음식들은 그렇진 않지만 사실 이제 매운 음식이 있는 문화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매운 걸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네. 보통 대부분 더운 나라거든요. 네, 더운 나라에서 조금 매운 음식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더운 나라는 아닌데도 뭐 물론 요즘에는 여름에 많이 덥지만 예. 그래서 더운 나라일수록 입맛을 잃으니까 네. 자극적인 걸 많이 먹게 되니까 이제 태국이나 멕시코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매운 거 많이 먹는데 네. 그래도 좀 유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겨울도 네. 있는데 진짜 우리 왜 그러지? 격동의 50년을 보내서 스트레스 좀 받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이게 또 먹으면 또 화가 나는 기분이 또 전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매운 걸 먹으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울 때도 매운맛은 통각의 개념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우리가 이제 입에 음식을 넣으면 이제 맛들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매운 맛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매운 맛보다는 이제 매운 감각인 거죠. 이제 이게 먹으면 이제 혀에 이제 고통스러운 맛이 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맵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우리 미각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아프다고. 근데 그거를 참고 막 저희 뭐 땡닭볶음면이니 뭐 막 5단계 매운맛 막 이런 거 도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뭐 매운 거 먹으면 땀도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뜨거운 걸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땀도 나면서 시키려고 이제 그런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네. 예. 여러분, 한 포털 사이트에서 전 세계 110종의 고추를 가지고 매운맛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기준이 되는 매운맛 지수를 SHU, 스코빌 히트 유닛, 일명 스코빌 지수라고 부른다는데요. 이런 지수가 있습니까, 셰프님? 일단은 이게 뭐 미국의 화학자가 이제 만든 지수인데 네.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왜 만든지 모르겠다. 왜냐면 다 맵잖아요. 뭐 이게 뭐 100배 맵고 1000배 매우면 네. 이게 그냥 다 매운맛 아닌가 싶은데 저런 그래도 짓거리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네. 어떤 고추들은 좀 많이 매운 고추들이 있고 뭐 적게 있는 고추들이 있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과학자시니까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람이 일일이 먹어서 이게 이제 물 캡사이신이 안 들어가 있는 이제 고추 수치를 이제 0으로 놓고 예. 이제 조금씩 섞어가면서 네. 물에 희석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매운 맛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스코빌 지수를 이용해서 매긴 매운맛 고추 랭킹이 좀 문득 궁금해집니다. 한 1, 2, 3위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3위 먼저. 3위, 네. 그렇죠. 네. 아시네. 예, 3위 3위부터. 보면 이제 미국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제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고추가 있대요. 이제 이게 뭐 스코빌 등급이 이제 뭐 140만 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늠이 안 돼요.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세 번째로 매운 고추다. 네, 뭐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매운 고추라고 하는데 네. 많이 매울 것 같죠. 140만 정도 수치라고 하니까. 스코빌 지수 자체를 못 믿어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예. 네. 그래도 또 예. 2위가 또 있대요. 2위는 또 용의 숨결. 이게 용의 숨결이 맞나요? 용의 숨결 네. 고추. 네, 이거는 이제 뭐 아까는 140만이었잖아요. 예. 이건 또 한 240만 정도. 네, 뭐한 1.5배 정도 매운 것 같아요. 약간 용의 아가리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약간 그 느낌인가? 그렇죠. 뭐 먹으면 이제 막 불이 난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예. 네. 1위는 뭡니까 그러면? 1위는 뭐 네. 페퍼 X라는 또 고추가 또 있대요. 또 이거는 또 아까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리퍼보다 네. 뭐 2배 맵대요. 두 배 더 이거는 뭐 한 300만 네. 뭐 죽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청양고추만 해도 매운데. 네. 야, 이렇게 이 지수를 못 믿어하는 사람이 네. 발표하니까 박진감이 이렇게 없습니다. 라면이 한 1,700 정도 된대요. 1,700인데 네. 네. 아까 그 3위가 140만.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이탈리아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저 오래 유학은 안 했고 1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탈리아 음식을 먹었거든요. 사실 이탈리아는 매운 게라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가 뭐 보통 뭐 매운 페페론치노 고추 이탈리아 요리 많이 쓰긴 하는데 정말 조금 써서 정말 매울까 말까 향만 주는 거지 이게 매운맛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이탈리아에 있으면 계속 이탈리아 음식만 먹으니까 예. 이제 입맛이 적응돼 있는데 어제 친구가 그 고생한다고 네. 라면을 보내줬어요. 이탈리아에. 네. 라면을 보내줬는데 그 라면이 좀 매운 라면 있잖아요. 우리 그 매운 라면. 네. 푸라면. 네. 그거를 보내줘가지고 이제 네. 그냥 오랜만에 먹어볼까라고 딱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이 정말 아플 정도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매워가지고 네. 아,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서 정말 자극적인 걸 많이 먹었구나. 먹었었구나.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매운 거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적응을 했는지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요. 진짜 사나이 울리는 라면이었네요. 정말 못 먹었어요. 진짜 한 입 먹고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이런 아파가지고. 분한테 스코빌 지수 1, 2, 3위 발표를 맡기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피망도 고추인가요? 저 몰랐는데. 사실은 네. 피망이 고추예요. 이게 또 재밌는 예. 얘기가 있는데 네. 피망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피망? 네. 파프리카? 다른가? 파프리카. 피망이 영어로 피망이에요. 아, 그래요? 아, 피망이 영어예요? 네. 피망은 사실은 이제 예. 불어거든요, 불어. 불어라는 표현인데 재밌는 게 이제 고추의 기원이 사실은 어딘지 아세요? 고추 이거 맞추고 싶다. 고추 멕시코 아닐까요? 네. 맞아요. 아시네요. 찍으신 거 아닌가? 찍었죠. 찍었죠. 우리 콜럼버스 아시죠? 알죠.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 고추라는 작물은 유럽과 아시아에 없었다고 해요. 이제 남미가 원산지인데 이제 그 콜럼버스는 원래 후추를 찾으러 왔죠. 아, 그래요. 후추가 영어로 페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추도 페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추랑 후추는 완전 다른 건데 영어가 신이 같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이유가 콜럼버스가 후추를 찾으러 이제 신대로 갔죠. 사실 인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면 인도로가 나올 줄 알고 서쪽으로 갔는데 신대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콜럼버스는 이게 인도라고 믿었다고 해요. 여기 땅이 인도다. 뭐 그때는 뭐 위성도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도라 생각을 하고 이제 후추를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후추가 없잖아요. 근데 현지에 또 뭐 매운맛을 내는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또 들고 간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아히라고 부르는 그 남미에서는 아히라고 부르는 게 고추인데 이제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후추 찾으러 갔는데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스페인 왕실에서 돈을 받고 이제 갔잖아요. 이제 뭔가라도 실적을 내야 되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후추예요. 페퍼라고 한 거죠. 아, 진짜. 그래서 이제 페퍼인데 그래서 스페인 왕실에서는 이제 이거는 또 뭐 신대륙에서 나오는 페퍼다, 후추다라고 해서 이제 페퍼라는 이제 이름이 붙은 건데 사실 이제 그 페퍼가 그 스페인 말로는 이제 피멘톤이라고 해요. 피멘톤과 피망 비슷하죠. 이제 이게 불어에 가면 또 피망이 돼버렸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프리카라는 거는 파프리카는 헝가리식 발음 그 고추를 또 파프리라고 해요. 파프리카도 고추예요? 네. 그러니까 피망, 고추가 사실은 다 같은 가족인 거죠. 고추 가족인데 피망은 안 매운 고추인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고추 이런 거는 이제 좀 매운 고추의 계열일 건데 결국 다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피망 하면 안 맵고 초록색 고추를 피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부르고 이제 그 파프리카는 달콤한 맛이 나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파프리카라고 이제 굳이 부르는데 사실은 파프리카나 피망이나 고추나 이건 다 이름이 페퍼에서 시작된 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추는 따로 뭐 칠리 페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칠리라고도 하고 뭐 방식이 다른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망도 고추다. 야,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럼버스 그 양반은 그 계란 세울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이 양반이 아주 꾼 기질이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옛말에 공감하시나요? 또 고추가 또 이제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고추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지방에서는 좀 자극적이고 강렬한 또 그런 맛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추를 많이 쓰는데 뭐 태국 뭐 쥐똥고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조그만데 정말 매우거든요. 극악의 매운맛. 그런 것들도 태국이나 가니까 또 시장에서 팔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또 먹어봤죠. 또 하나한테 먹어봤는데 진짜 맵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은 웃으면서 우리가 왜 외국인들한테 김치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매우려면 막 웃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은 너 고추 먹어봐 이러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해서 먹었는데 너무 또 매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달랩니까? 근데 굉장히 또 강렬하게 매운데 또 금방 사라져요. 깔끔하구나. 또 이게 또 우리가 고추의 또 매운맛이 자연적인 또 매운맛은 처음에 확 왔다가 또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또 이런 고추는데 혹시 동남아 가시면 이거 주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시장 인심이다 생각하고 그냥 넙죽 먹었다가 혀버립니다.
듣기로는 장준호 셰프가 한때 중동 지역의 레시피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생각보다 고추의 쓸모가 굉장히 다양해서 놀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고추의 쓸모?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추하면 그냥 매운맛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고추는 금주를 같이 달아놓기도 하죠. 네, 단맛이 굉장히 네. 많이 있는 식재료거든요. 고추가. 예. 뭐 말려버리면 사실은 이게 뭐 고춧가루로 말리면 사실 그런 맛은 못 느끼지만 우리가 파프리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프리카도 사실은 되게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콤한 것도 피망도 먹으면 사실은 좀 달콤함이 좀 있어요. 근데 피망은 약간 특유의 그런 쓴맛이 좀 더 강하긴 한데 네. 이제 그런 맛도 좀 있고 파프리카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홍고추도 사실은 그 매운맛이 네. 그 씨랑 네. 그 고추에 벗겨보면 이제 하얀 부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매운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매운 거 좀 못 드시는 분들이나 요리했을 때는 좀 그런 걸 제거하고 과육만 한번 먹어보면 네. 오히려 매운맛보다는 굉장히 상큼하고 되게 단맛이 많이 파프리카? 나요. 고추, 홍고추. 그러니까 파프리카 느낌이다. 네. 과육만 먹었을 때. 그런데 파프리카보다는 좀 더 진한 맛이 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고추라고 해서 매운 맛을 내는 재료라기보다 네. 그냥 하나의 채소다 생각하고 또 요리를 하면 네. 굉장히 또 흥미로워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콩 얘기하면서 콩은 스스로를 어필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네. 고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고추는 왜 이렇게 스스로 매운 열매가 됐을까도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뭐 과학자들과 여러 가지 뭐 그런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네. 이제 고추는 진화론적 방법에서 네. 이제 본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매운맛을 만들었다고 해요. 못 먹게 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이빨을 가지고 있는 씹어 먹는 그런 포유류가 있고 예. 새들이 있잖아요. 새. 근데 고추가 입장에서는 이제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네. 포유류들은 네. 먹으면 이제 씹잖아요. 네. 씹으니까 씨가 파괴가 돼요. 어. 그럼 이제 나를 못 이제 퍼뜨리죠. 나를 먹고 퍼뜨려야 되는데 너네들이 나를 다 지르게 버리면 네, 네. 종족 고시 못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진화론적으로 새들이 좀 먹게끔 새들은 매운맛을 못 느낀다고 해요. 새는 매운맛을 못 느낀다. 그래서 뭐 새한테 물어볼 수는 없긴 하지만 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씹지 않고 이제 삼키잖아요. 네. 쪼아서 삼키니까 일단 씨가 그렇게 먹으면 이제 새들이 먹으면 이제 새들이 이제 먹고 멀리 날아가서 또 이게 또 그렇지. 배변 활동을 하면 또 이게 반경도 퍼지니까 넓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많이 퍼지는 건데 이제 새에게 어필하려고 이제 포유류가 못 먹게 매운맛을 했는데 네. 또 포유류들은 또 이게 알싸하고 맛있네 또 이렇게 느끼는 포유류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 네 인간은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진짜 독해요 인간이. 인간 독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고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추들도 이제 뭐 나름 머리를 쓴 게 이제 단 고추도 생기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사실은 파프리카는 인간이 개량을 한 거예요. 네. 원래 고추는 다 매운데 네. 가끔 이제 맵지 않은 고추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개량해가지고 이제 맵지 않은 고추를 만든 게 이제 파프리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한테만 먹힘 당하려고 그렇게 다른 동물 다 손절하려고 그렇게 맵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이제 매운 맛을 내는 주 성분인데 네. 이제 이거는 새들은 못 느낀다. 하지만 포유류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포유류가 먹지 말라고 만든 매운 맛인데 우리는 잘도 먹는다라는 거죠. 그걸 기를 쓰고 또 인간은 먹습니다. 네. 예. 새가 공룡인 거 아시나요? 뭐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죠. 예. 네. 저희 공룡편 시간 되시면 정주행해 주시고요. 예. 자, 사람들은 언제부터 고추를 요리해 먹었습니까, 셰프님?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원산지가 남미라고 했잖아요. 네. 남미에서는 뭐 많이 먹던 음식이에요. 이거를 뭐 갈아가지고 뭐 페스토처럼 갈아가지고 이제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네. 스튜에도 먹고 뭐 고기에 절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먹는데 네. 이제 이거를 스페인에서 가져왔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 고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 포르투갈이랑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예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고추 요리가 되게 많이 먹는데 이제 고추도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원래는 관상용으로 뭐 재배했다고 해요. 이거 이쁘잖아요. 빨갛고 이렇게 하니까 관상용으로 재배했는데 이제 이것도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남미에서 왔는데 관상용으로 처음에 재배하다가 이걸 이제 수도사 이런 사람들은 식물도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수도원들이 네. 일종의 과학실이자 일종의 뭐 술 만드는 공장이자 뭐 음식을 연구하는 술도 만드는 이시거든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제 이거에 좀 뭔가 쓸모를 찾다가 네. 이제 음식으로도 쓰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려진 건데 그래서 유럽에서 그러니까 서양의 본산이 유럽이잖아요. 네. 서양 요리에서 고추를 많이 쓰는 음식들 보면 다 스페인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페인이 혹시 스페인 가보셨어요? 전 못 가봤어요. 스페인에 가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하는 곳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늘도 많이 써요. 예. 음식에 우리나라 마늘 많이 쓰잖아요. 네. 마늘도 많이 쓰고 특히 고춧가루를 써요 또. 공통점이죠 우리나라. 이제 스페인에서 먹는 고춧가루는 좀 우리나라 다르긴 한데 네. 고추를 이제 말려요. 네. 훈연시켜서 말려요. 이제 우리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고추는 똑같이 생겼는데 예. 좀 더 크고 더 큰 고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기에 훈연시켜가지고 말린 다음에 예. 건조시켜가지고 네. 이제 이걸 달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피멘톤 가루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파프리카 가루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파프리카로 만든 가루는 아닌데 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편의상 그냥 이름 붙이기엔 파프리카 가루라고 하는데 네. 스페인 요리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매운 맛을 내는 가루가 있고 또 안 매운 가루도 있어요. 네. 이걸 적절히 이제 음식에 써가지고 많이 있는 게 있어서 네. 스페인에 가서 뭐 문어 요리 같은데 뿌려 먹기도 하고 빨갛게. 그래서 빨갛게 내오는 음식들은 대부분 이제 그걸 써서 색깔을 내는 것도 있고 그런 고추의 그런 달콤한 향을 내는 네.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해요. 스페인 사람들이 칼칼한 맛을 아는구나. 네. 예. 그래서 뭐 스튜에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 고추장 찌개처럼 빨갛게 만들어서 먹기도 우리 하고. 고추장조도 잘 먹겠네. 그렇지 아마 좀 않을까요? 매워서 스페인 사람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럴까요? 그래도 좀 같은 고추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제일 흥미로운 또 이게 있는 거죠. 예. 그럼 한반도에 고추가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이게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가 이렇게 신대륙 발견 이후에부터 이제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하는데 네. 또 한국에서는 일단은 뭐 정설은 지금 뭐 학계에서 있는 정설은 네.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왜냐하면 일본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많이 이제 그렇죠. 통해서 문물을 많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네. 그때 고추가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게 고추가 이제 뭐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설이 이제 뭐 정설이긴 한데 네. 또 어떤 학계에서는 또 이게 아니다. 뭐 한반도에 자생하던 고추가 있었다.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네. 뭐 품종이 다르긴 한데 뭐 있었다라고 설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거는 좀 확실히 좀 이게 된 게 아니라 가지고 뭐 어느 게 맞다고 조금 하긴 했는데 정설은 일단은 임진왜란 때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네. 하는 게 정설인 거죠. 또 이게 의견이 분분한 게 또 네. 반대로 우리가 일본에 뭐 임진왜란한테 전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그래서 여기 지복유설이라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복유설 부사 시절 때. 들어봤죠. 네, 예. 지복유설에 보면 이제 남만초라고 이제 불렀다고 해요. 고추를요. 고추가 막 맵고 이제 있으니까 이게 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우리를 뭐 독살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이렇게 펴는데 이걸 또 너무 매워가지고 뭐 이걸 먹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긴 한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임진왜란 때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자생하게 됐다 고추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한반도에 고추가 들어온 이후에는 네. 초반부터 고추를 잘 먹었을까요? 아니면 아마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맵기도 하고 이게 또 어떤 식재료든지 그 외국에서 온 식재료들이 현지에 오면 또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 말로 있잖아요. 뭐 귤을 뭐 어디 심으면 뭐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가 그게 있습니까? 뭐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귤을 어디다 심으면 이거 뭐야? 수수께끼야 뭐야? 그거 있어요. 청취자 퀴즈입니다. 귤을 어디 심으면 어떻게 될지. 어디 심으면 그게 뭐가 되고 한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색 들어가세요. 네. 예. 하여튼 그 현지화기보다 그 나라에 좀 자생하면서 조금 형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은 식재료라도 우리나라에 심거나 뭐 탱자 말씀하시는 탱자 건가요? 맞아요. 그게 그 정확히 풀로 뭐죠? 아무튼 풀문장. 풀문장이 있을 텐데 탱자를 심으면 좀 이거 시간을 좀 그죠? 가져보죠. 강남의 귤나무를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그게 있는데 이거를 귤을 어디다 심으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어떡해요. 예. 이번 편집해 주시는 걸로. 네, 저희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지는데 이제 아마 한국에서 자란 고추들은 조금 더 그 성질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개량 또 하기도 하거든요. 특별한 맛을 내는 고추들 많이 개량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맞게끔 많이 있는데 뭐 그래서 사실은 그 김치도 사실은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김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빨간 것만 떠오르는데 네.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백김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금을 쳐가지고 이제 그 채소를 절이는 뭐 그런 형식이었는데 고추가 들어오면서 이제 소금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사실 고추가 말려서 이제 고추의 향균 작용이 좀 있거든요. 보존 작용도 좀 있어가지고 소금 대신 이제 소금을 적게 쓰고 이제 고추를 많이 쓰면 소금을 그만큼 덜 쓸 수 있고 또 특유의 또 그 맛도 좀 더 맛있기 때문에 이제 붉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치의 뭐 어떻게 보면 변화의 역사인 그러니까 거죠. 빨간 김치를 포함해서 우리 뭐 빨간 고추 들어가는 한식들은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데가 뭐지? 매운맛 좋아하니까 네. 또 뭐 온갖 음식에 또 매운맛이 많이 들어가요. 고추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종의 하나의 우리나라의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고추 전에는 매운맛을 내고 싶다 하면 뭐 마늘 정도로? 뭐 마늘 같은 것도 매우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우리만큼 고추를 사랑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페루? 페루에서 고추를 좋아하나 보네요. 페루가 사실은 뭐 그 멕시코, 페루 쪽이 이제 남미 원산지라서 네. 이제 거기도 노란 고추를 또 음식이 많이 써요. 아, 노란 고추. 재미있는 게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어디죠? 미군 기지 있는 곳 어디죠? 수수께끼다. 거기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 있는데요. 평택. 예. 평택에 가면 이제 미군 기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 앞에 가면 약간 좀 리틀 이태원처럼 그 미군 가족들이나 많이 사니까 네. 거기 이제 타운처럼 네. 외국 음식 많이 팔아요. 아, 맞아. 거기 기가 막힌 네. 수제버거집 알거든요. 예. 거기서 좀 놀랐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찐 페루 음식들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루 분인데 이제 미군 네 가족이 있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남미 사람들은 고향 음식이니까. 근데 페루 음식점에 가서 이제 레시피를 좀 보니까 고추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고추하면 이제 썰어서 그냥 넣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중국 음식 같은 거 보면 이제 고추를 기름에 튀겨서 많이 쓰는데 네. 거기는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를 채소처럼 생각을 하고 노란색 고추가 또 있어요. 페루 고추. 그걸 또 과육만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처럼 만들어가지고 많이 먹는데 그 고추의 그 향긋하고 단맛이 좀 많이 느껴지고 네. 또 맵진 않고 또 뭐 그렇게 좀 재밌는 음식이라서 피미엔토스 아사도스라는 음식. 그거는 이제 그 그건 피멘토 뭐죠? 아사도스는 이제 빨간 피망이 있어요. 빨간 피망 고추지만 네. 이제 빨간 고추 큰 피망처럼 생긴 거를 이제 불에 그을리거든요. 이게 약간 스페인 남미식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고추를 이제 겉을 태워요. 우리 이제 꼬치집에서 주듯이. 네, 그거를 이제 뭐 숯불에 구우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우리 피망 껍질 사실 좀 질기거든요. 요리에 껍질 안 벗기고 그냥 쓰면 조금 그 껍질의 질긴 맛 때문에 좀 먹기 어려운데 이제 이거를 껍질을 태우면 껍질을 태워서 이제 벗겨올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벗겨지고 또 태움으로 해서 약간 그런 훈연향이 고추에 또 스며들어요. 또 요거를 또 껍질 태운 걸 벗긴 다음에 이제 썰어가지고 먹는 음식인데 약간 뭐 피클은 아니지만 이 고추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상큼함이 있기 때문에 구웠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먹는 음식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음식에 되게 고기에 많이 곁들이기도 먹고요. 그래서 만약 집에 우리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한번 빨간 파프리카 사셔가지고 토치 같은 거 집에 뭐 가스불에서 해도 되고요. 가스불에서 그냥 이렇게 태우듯이 굴려서 굴려서 까맣게 태운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볼에 넣고 이제 랩 씌워서 약간 좀 식히면 수증기 때문에 이제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좀 식으면 껍질을 벗겨놓으면 이제 빨간 것만 남잖아요. 이제 그거로 이제 썰어가지고 먹으면 또 독특한 또 맛이 나요. 저희 에디터도 먹어본 에디터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일종의 보면 우리나라의 김치 같은 역할을 그 고추가 하는 거죠. 네. 가끔은 집에 이제 반찬 투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채소밖에 없어? 이런 분들한테 좀 있어 보이려고 싶을 때 피미엔토스 아사도스를 준비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라 열풍이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 불어서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초등학교 급식 메뉴로도 마라탕이 나올 만큼 좀 대중적인 음식이 됐는데 그 혀끝이 아리고 얼얼해지는 그 저한테는 고통인데 그것 때문에 마라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중국에서 처음 먹었는데 중국은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얼얼하더라고요. 더 훨씬. 거기는 이게 마라의 그 얼얼한 맛을 내는 게 그 스치안 페퍼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 고추는 아니에요. 이제 후추의 일종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일식집 가면 많이 있는 그 산초 같은 산초의 일종인데 이제 그거에 약간 중국에서 하는 지금 약간 얼얼한 느낌. 얘도 이제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그런 얼얼한 맛을 냈는데 또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먹는 음식 중 하나인데 이제 이거를 또 되게 습하고 더울 때 이걸 또 먹으면 또 개운해지거든요. 이게 또 매운맛도 좀 있긴 한데 얼얼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종류의 통각인 거죠. 고추랑 같이. 그거에 또 중독되면 또 저도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매운 거 못 먹지만. 그래서 그거가 쓰는데 하여튼 거의 뭐 일종의 고추도 같이 넣고 마라도 같이 넣으면 이제 그 시너지가 엄청나죠. 자, 그리고 끝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제 스코빌 지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보통 4,000에서 7,000 정도 지수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청양고추는 당연히 충남 청양군에서 난 고추가 청양고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청양고추 원조를 두고 그동안 말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도 이제 그런 청양이라는 곳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청송하고 네. 영양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청량이라고. 경북 청송 영양. 네네. 야. 그래서 좀 뭐 우리나라도 고추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재미있는 게 뭐 오이 고추 같은 거 아시죠? 예. 오이 고추는 맵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고추들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품종 개량도 많이 하지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고추가 나오면 우리 식탁이 좀 더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매운 고추는 또 매운 고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또 음. 맵지 않은 고추들은 또 맵지 않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음식을 하는 입장에서. 네. 참고로 이제 그 충남 청양에서도 고추가 이제 맛있는 고추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청양 쪽에서도 청양고추를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청양, 청송, 영양고추 다 맛있기 때문에 네.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식사전 네 번째 시간 함께했는데요. 영국의 음식 작가 제니 림포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추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재료에 묘미를 더해준다. 때문에 향신료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치 있는 재료다. 오늘도 따분하지 않게 잡지사에 가치 있는 음식 이야기 전해주신 장준우 셰프와 함께했습니다. 셰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